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그 기본 뭐일까요? 여기 핵심 요약 이제 끝강의죠? 이제 끝강의고 내일은 뭐 있나요? 내일도 또 있어요? 뭐요? 민법 특강이요. 또 고생하세요. 또 자,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좀 피곤하지요? 그래서 이제 잘 버티셔야 됩니다. 자, 공부가 체력 싸움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이제 자,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되고 이제 복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떠올려 보세요. 제일 처음에 3장 제일 뒷부분 나왔죠. 이의 신청. 그래서 이제 제목만 보시면 일단 이의 신청 파트는 그 중요한 부분이 뭔가면 그 절차는 큰 문제가 없고요. 이제 그거 한번 떠올려 보셔야 돼. 이제 이의 신청은 이제 적극, 소극 분류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의 신청이고, 요 이의 신청에서는 우리 그렇게 했어요. 등기관 처분이 부당할 때. 그럼 부당은 또 이제 두 가지 있죠. 소극적 부당이 있고 적극적 부당이 있다. 소극, 적극 차이가 뭐예요? 소극적 부당은 등기를 안 하고 각하처분 때렸다. 이게 소극. 적극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했다. 소극, 적극 차이는 등기를 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우선 소극적 부당은 각하처분을 때렸죠. 각하처분 맞으면 이의제기 다 할 수 있죠. 거기는 이제 사유제한이었고, 그 다음 적극적 부당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등기했어요. 그때는 이제 몇 호 위반만 이의제기할 수 있다. 29조 1525 위반만 그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부당해서 제일 먼저 적극 소극 그거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뭐 그의 절차 파트는 큰 문제는 없어요. 됐고 하나. 그다음 이제 사장은 표시 등기. 자, 표시 등기는 뭐 크게 비중은 떨어지고 대신에 표시 등기는 자, 첫 번째 등기 신청할 때 공동 단독 신청한다. 또 표시 등기는 어떤 서류 첨부한다? 대장 첨부한다. 또 표시 등기는 신청 의무 기간이 얼마? 1개월의 의무 기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는 표제부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언제나 주등기. 표제부는 부기등기 없으니까 이렇게. 표시 등기 파트 보시고. 그다음 이제 우리 등기 예규에서 경정 등기 있죠? 경정 등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 이제 권리 등기 통치. 거기서는 그거 나왔어요. 첫 번째. 권리의 변경 등기. 자, 그럼 비교. 자, 권리의 변경 등기. 얘가 뭐가 있나요? 얘가 전세권 등기에서 전세금의 증감이 있을 때. 또 이제 저당권 등기에서 채권액의 증감이 있을 때. 이 표현을 그렇게 써요. 권리 내용의 변화가 있을 때. 권리 내용. 이제 이게 의고. 그럼 이제 여기는 시험 나오면 그거 나오죠. 언제나 나오는 거. 권리 변경은 얘는 등기할 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때 달라요. 그래서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그거 하나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요 포인트였어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요거 왔어요. 이제 말소등기. 자, 말소등기는 주로 시험에 그거 나올 거예요. 이제 말소등기 신청은 원칙은 공동 단독, 원칙은 공동이고 여기 이제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제 그거 나왔어요. 이제 단독 신청. 또 하나 이제 직권 말소. 이런 게 시험 나와요. 그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단독 말소와 직권 말소 있죠. 자, 요거는 경우 외우지 마시고 오늘 또 이거 계속 이거 나와요. 이제 그래서 등기할 때 단독 말소인지 직권인지 자꾸 비교하셔야 되겠지 되고. 그다음 이제 소유권. 자, 소유권 파트는 제일 먼저 이제 요거 왔어요. 소유권 보존. 이건 특히 중요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은 등기부를 처음 만들어야죠. 여기는 이제 소유권 보존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소유권 보존기는 제일 먼저 그거 가지고 와야죠. 소유자 증명 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유자 증명 서면. 요게 종류가 이제 네 가지 있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이 바다를 메꿔서 토지 만들었다. 이 토지는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소유자 증명서면 가장 좋은 거는 뭐다? 대장이지. 그렇지. 자, 대장의 뭐? 그렇지. 오케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래서 요거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장의 최초. 대장의 최초. 또 하던 말. 최초 소유자가 왜 보존 등기해야 돼요? 자, 최초죠? 이 최초가 등기해야 대장과 등기해서 최초 소유자가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얘가 이제 등기 안 하고 사망하면 그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한다? 아니면 원소유자 명의로 한다? 상속인 명의. 우리 죽은 사람 명의 등기는 안 되니까 이제 대장의 최초. 그럼 이제 응용 문제는 대장상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지. 이전받은 자니까. 그때 어떻게 등기해야 돼요? 최초 명의로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라. 자, 또는 이거 어때요? 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어요. 국가로부터 A가 매수했다. 그럼 A는 무슨 등기? 이제 그때가 이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에 대한 예외 조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 해야 돼요. 대장의 최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판결 와야죠. 이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판결은 또 두 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판결 종류가 와야 되고 판결의 상대방.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현재 소유권 보존 요 판결. 요 판결은 판결 종류. 원칙은 무슨 판결이고? 그렇지. 확인 판결이고.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자, 형성이나 이행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요 얘기 되게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은 대장이나 등기부에 명의인이 존재해요. 그때는 누구 상대로? 명의인 상대라고. 명의인이 불분명하면 토지는 누구 상대로? 국가. 건물은 시군구. 이렇게 이제 요거 보셔야죠. 그래서 요 판결 잘 읽어보셔야 되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요거 왔어요. 이제 수용. 수용은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 그때가 이제 소유권 보존. 또 하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 정보. 이거 중요한데 이 확인 정보 요거는 토지 건물에서 뭐만, 요거는 건물만. 그래서 앞에서 이제 대장, 판결, 수용 요 세 개는 토지 건물이 다 돼요. 확인 정보 요거는 뭐만, 이제 건물만. 건물에 한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소유권 보존 여기서 소유자 증명서는 여기는 시험에 매년 나오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됐고. 그럼 또 이제 양자 비교하게 되면 요것도 나오겠죠 이제. 공유와 합유. 비교해 보시면 되고. 뭐 공유 합유 파트는 그 내용이 뭐 간단해요. 일단 대신 이제 출제 비중은 높아요. 그다음 이제 하나가 이제 그다음 상속이랑 유증. 이거 잠깐 보고 갈까요? 자, 상속 유증. 자, 비교할게요. 자, 상속은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이제 을병정이 있다. 자, 갑이 사망했어요. 을병정이 상속받았죠? 그럼 을병정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처분하려면 뭐 해라? 그때는 등기해야죠. 자, 그럼 이제 갑이 사망을 해서 을병정 명의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다? 그렇지, 상속이겠지. 상속. 그럼 여기서 이제 을병정이 상속 등기하러 가요.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입니까? 쏙지 말라 그랬어. 셋이 하면 공동이 아니라니까. 근데 여기는 피상속인 죽고 없으니까 셋이 가도 얘들은 그냥 권리자일 뿐이죠. 셋이 가도 단독이에요. 단독. 그거 쏘면 안 돼. 자, 그 다음 하나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여세요. 상속인이 수인 경우에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되고, 을이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한다. 되고, 을이 가서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한다. 여기가 X 이렇게 이제. 그 끄트머리 두 개. 요것도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갑이 사망을 해서 이제 을병정 명의로 상속 등기를 했어요. 3인의 공유로 등기했다가 요걸 나중에 또 잘랐어요. 을이 다 가지기로. 자, 보세요. 3인의 공동 소유였다가 을이 다 가지기로 잘랐다. 그때는 이제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을 앞으로 소유권 경정 등기하죠.
뭔가 하면 3인의 합의로 공유로 등기했다가 을이 다 가지면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병과 정이 자기 지분을 을한테 증여한 꼴이죠. 원래대로 여기다 증여세를 또 물려야 돼요. 이제 증여세를 또 물리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이거는 원래 을 건데 우리 앞으로 잘못 왔다 그 말이에요. 원시적 불일치. 그래서 무슨 등기? 소유권 경정 등기 이렇게 있죠. 사건 비교. 자, 그 다음은 이제 자 보세요. A가 회장님이에요. 자, A가 이제 옛날에 B, C, D가 돈을 많이 꺼줘가지고 그 돈으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A가 죽기 전에 뭔가 보답을 하고 싶죠. 이렇게 했어요. B, C, D에게 내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3분의 1. 요거는 포괄 특정. 3분의 1 포괄. 이렇게 해서 이제 B한테는 토지 주고 C에게는 건물 주겠다. 목적물을 딱 정하면 요게 특정유주. 중요한 게 있어요. 포괄은 상속과 유사하죠. 이제 포괄유증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그렇지. 등기 안 해도 소유자. 그러면 포괄유증은 언제부터 소유자? 누가? A가 뭐야? A가 또. A가 누구? 유증자가 사망한 때. 사망하면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됐고. 그 다음 이제 특정유증은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징여예요. 법률행위니까 뭘 요한다? 등기를 요한다. 그 말이지. 차이점 이제. 두 개 구분하고. 자, 그 다음 또 이제 A로부터 B, C 앞으로 이제 등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등기해야죠. 등기 원인은 뭐다? 유증이 되는 거죠. 이제. 또 이제 포괄적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 포괄적 유증이에요. 자, 전원이 전원 명의로 등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1인이 전원 명의로? X. 그럼 이제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한 유증은 요거는 된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상속 유증 그림이 달랐어요. 이렇게 이제 끄트머리 두 개 비교 이렇게 이제 비교해놓고 그럼 이제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이제 A가 재산을 B, C, D에게 유증을 했죠. 근데 이것도 잘랐어요.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일 때, 기등기 부동산일 때. 이게 이제 어려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B, C, D에게 미등기 토지를 여기를 이제 포관리증하면 그때는 B, C, D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그렇죠. 포괄유증은 상속과 유사하니까 그때는 B, C, D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지.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등기 토지를 특정유증하면 이 특정유증은 증여 법률행위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시켜줘야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요거 구분하셔야 돼. 요게 시험 나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되고. 그럼 또 하나는 기등기. 자, 기등기 토지예요. 자, 그러면 A로부터 B, C, D로 바로 넘어간다. 상속 등기하고 넘어간다. 바로 넘어가야지. 이제 기등기. 요때 이제 B, C, D 명의로 소유권이죠. 왜? A가 준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상속 유증 그림으로 구분하셔야 돼. 다 이제 막 지나가죠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응? 정상이에요 그게. 이제 조금 그 반응이 늦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시고 오늘 넘어가서 이제 수용 가야죠. 자, 145페이지. 우리 핵심력 145 펴놓으시고 오늘 수업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소유권 이전 하나 봐야 되고 나머지 그다음 이제 용의권 등기, 저당권 등기. 그래서 이제 됐고 그다음 이제 구분 건물과 가등기. 그래서 흔히 아마 오늘 수업을 하면 제가 네 타임 할 수도 있어요. 4시간이 아니고 네 타임. 쫄지 말고. 그래서 이제 네 타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좀 어중간해요. 수업 시간 자르기가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네 타임으로 쭉 늘릴게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는 매년 시험 나온 부분이죠. 이제 수용하고 신탁 시험 나오고. 그다음 이제 용의권도 매년 한 개, 저당권도 매년 한 개 꼭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이제 구분 건물 하나, 가등기 하나. 이렇게 치면 6문제예요. 또 오늘 그거 볼 거예요. 가처분 7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몇 개 나온다? 7개. 맨날 게 많아요. 뭐가 맨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특징이 뭔가 하면 공시법은 나오는 파트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145에서 이제 수용 보시고 이제 수용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수용은 자, 보세요. 이제 갑으로부터 국가가 수용을 딱 했어요. 그럼 국가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근데 국가는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그래서 갑소유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다. 그럼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래서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했을 때 이때는 어떤 형태로 등기해요? 그렇지. 감공서 국가니까 촉탁이겠지. 또 이번에는 이제 국가로부터 일반 기업이 공권력을 빌려서 일반 기업이 수용했다. 그때는 어떻게 등기해요? 그렇지. 이건 단독 신청. 수용은 나눠졌어요. 그래서 수용은 수용 주체가 간공서람은 어떻게 등기하고 촉탁 등기하고 일반 기업은 단독 신청한다. 첫 번째 하나.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등기 원인은 이제 수용을이겠죠. 요거 중에죠. 원인 일자가 언제? 수용 한 달. 또 수용의 시기라 불렀죠. 자, 근데 수용 협의일 그러면 어때요? 또 수용 재개일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요 수용한 날인데 흔히 표현을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 수용을 말씀드릴게요. 갑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하죠. 요 수용은요. 원칙은 협의 수용이에요. 갑이랑 국가 협의해서 수용합니다. 그걸 협의 수용 그러고 자, 문제는 협의가 잘 돼야 안 돼요. 그때가 강제 수용이에요. 그거를 재결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협의 수용도 있고 재결도 있고 강제 수용입니다.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일자인데 원일자가 수용한 날 그랬죠. 여기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수용은 원래요. 보상금을 다 줘야 돼요. 그렇게 된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협의만으로는 보상금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래서 협의를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주로 뭐라 표현한다? 수용한 날 또는 수용의 시기라 표현합니다. 이제 그 표현이 달라요. 그 문제는 이제 수용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갑으로부터 국가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자, 그랬더니 문제. 요 갑의 토지에 A 명의의 전세권, B 명의의 저당권이 있어요. 문제가 이런 권리가 국가로 수용되면 국가가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의 토지에서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직권말소. 자, 여보세요. 갑의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직권말소. 왜 직권말소? 직권말소 시켜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뜻이죠. 그래서 수용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직권말소가. 직권말소인데 여기를 크게 두 개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수용일 이후에 이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자, 그럼 뭔가 하면 원래 제가 소유권을 원래 안 줍니다 그랬죠. 뭔가 하면 소유권을 지우면 이전 등기를 못 해요. 안 지우는데 요 갑이요. 수용일 이후에 을한테 몰래 팔았어요. 국가가 또 사와요? 그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소유권?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 이거는 말소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외 등기. 얘들은 날짜 불문 모두 직권말소. 모두 직권말소고 하나 직권말소에서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지역권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무슨 지역권?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요거는 제외한다. 이게 한 단어예요.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그 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이 그림 보세요. 이런 거 어떤가? 이제 토지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 자, 을지가 맹지. 이제 을지 소유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지를 통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는 그러면 을을 위한 지역권은요. 을을 위한 지역권은 승역지 등기부에 있어요. 유역지 등기부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어요. 승역지 등기부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을지를 위한 지역권은 여기 있다고 지금 갑의 토지에. 그럼 이제 두 토지예요. 이번엔 자, 갑지가 수용됐어요. 갑지가 수용되면 갑의 토지에 지역권 등기 되어 있겠죠. 요거는 존속 소멸. 요건 소멸이야. 갑지가 수용됐죠. 그럼 뭔가 하면 을을 위한 지역권 이거는 소멸이에요. 앞으로 을은 여기를 다닐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왜 못 댕겨? 공사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못 댕겨요. 자, 그런데 갑지가 수용됐어요. 그러면 갑지를 위한 지역권 요거는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갑의 토지에 있죠. 을지를 위한 지역권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을지를 위한 지역권 요거는 여기 등기부에 있으니까 요거는 을지가 수용되면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왜 살아야 돼? 살아야 국가가 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역권이 아니라고. 무슨 지역권? 그 토지를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이게 한 단어. 이렇게.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모든 권리는 지권 말소예요. 그 권리에 지역권도 포함이 돼요. 왜? 갑자기 수용됐으니까. 을은 다닐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을지가 수용되면 을지를 위한 지역권, 요게 살아남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근 시험에 매년 시험 나왔어요. 그것도 정답으로 뜨는 지문이고. 등기했고 그 후에 자, 또 하나 보세요. 수용 제기를 실효했어요. 자, 제기를 실효했다 이 말은 수용이 이제 없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수용 제기를 실효했으니까 국가명의 소유권을 말소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용 제기를 실효한 경우에 소유권 말소는 어떻게 한다? 이게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자,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신청한다? 원칙, 공동 신청 그래야지. 이제. 그래서 자, 수용 파트는 특히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것들 모두 다 언제나 정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이제. 자, 책 좀 볼게요. 책에서는 자, 145. 일단 여기서 5번에서 양가로 2번 등기 절차에서 신청이 나와 있죠. 그 문제 묶어 주셔야 돼. 신청인에서 기업번. 지금 아무 말이 없고 그냥 등기 권리자가 돼 있죠. 이거는 일반 기업인 경우에요. 일반 기업은 어떻게 등기하고 단독 신청하고 그다음에 니은번 간공서가 수용하면 그때는 촉탁 그 말입니다. 이제. 그 기억 니은 묶어 주시고 자, 신청 정보의 기재상에서 등기 원인은 뭐고? 수용. 이제 등기 원인 일자는 수용 일자 또는 뭐 수용 개시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수용 협의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첨부 정보에서 3번에서 니은 디귿 묶어 주세요. 첨부 정보에서 3번에서 니은 디귿 묶어 놓고 일단 니은번은 일단 빼고 자, 디귿번. 자, 즐기세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수용은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첨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자, 보세요. 국가가 수용했죠. 국가가 보상금을 많이 주면 갑이 서로 잘 주겠죠. 보상금 조금 주면 그 꼴은 그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용은 이제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은 필요 없다. 됐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저기 촉탁 등기가 단독이나 촉탁이죠. 서류 파트가 이제 완화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5번 동그라미 5번은 별표 쳐주시고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는 등기한 일을 직권 말소해야 한다. 자, 그 기억번 줄거주세요. 수용 개시일 이후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 이전. 원래 소유권 안 지웠어요. 근데 뭐는 지우겠다? 수용일 이후에 들어온 거 지우고. 그 옆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다만 수용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한 소유권 이전. 상속 등기죠? 그럼 이제 이거예요. 갑의 상속인이 수용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은 둬도 된다 그 말입니다. 상속 등기다. 그다음 니은 디귿 묶어주시고 그 니은번 줄 그으세요. 소유권 이외 권리 이렇게 주시면 돼. 그리고 그 권리에는 옆에 보니까 지상권, 지역권 포함되어 있죠? 지역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전세권, 저당권 다 들어와 있고 디귿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니은 디귿 묶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소유권 이외 권리. 이렇게. 소유권 이외고 거기서 이제 제외되는 게 뭐가 있다? 거기 하늘색 글씨 다만 그 분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요게 주요 포인트예요. 또 하나 밑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 그렇지 않다. 이제 요 문장은 잘 안 나오고 대부분 시험에 요거 나왔어요 최근에. 앞으로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무슨 지역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요게 이제 존속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자주 최근에 이제 정답으로 이제 매년 뜨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수용 파트는 흐름은 간단해요. 보시고 대신에 이제 여기 직권말소를 좀 특히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됐고 하나 끝났고요. 그 외에는 그 뒷장 또 하나 있다. 그 뒷장 6번. 6번에 이제 재결의 실효. 재결이 실효하면 소유권 말소해야죠. 그래서 재결이 실효한 경우에 소유권 말소 어떻게 한다? 그거 공동 신청한다. 딱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수용 파트는 되게 최근에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됐고 하나 끝났고 그다음 이제 자 146에서 밑에 이제 6번 보세요. 이제 우리 칠판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5번. 자, 제목. 제목 중요합니다. 자, 정식 제목이 정식 명칭이 저거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그리고 요거는 용어 뜻 정확히 하시면 돼요. 세부 사항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사건을 딱 보세요. 이제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소유자고 이제 갑 앞으로 등기 딱 돼 있어요. 1번에 소유권 보존, 접수일자 번호 쓰고. 중요한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은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소유권 보존은 등기 원인 연호일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빈칸이고. 그리고 갑이에요. 이제 갑 거고. 근데 그 후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겨요. 소유권 이전. 이전 등기 해야죠. 자, 순위 번호 2번. 소유권 이전, 매매 을 적었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넘겼죠. 근데 그 후에 봤더니 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또 취소하기가 있어요. 그럼 매매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 원칙은 무슨 등기해야 돼요? 원칙은 말소 등기해야지. 그럼 이렇게 해요. 여기다가 이제 3번 쓰고 2번 소유권 말소. 원인은 계약의 무효나 계약의 취소라고 쓰고 등기를 싹 지워버려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의뢰 등기가 지워지면 소유권 어떻게 됐어요? 갑에게 돌아가야죠. 그래서 원래는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해야 되는데 실제 거래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해요. 이제 갑이 을에게 그냥 야 소유권 넘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을에서 갑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을 넘겨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의뢰 등기를 지워서 소유권을 복귀를 시키나 갑 앞으로 이전 등기 하나.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기한 거예요. 3번 소유권 이전, 접수일자 번호 쓰고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 갑이에요. 그럼 문제는 의뢰 등기를 지워서 소유권을 복귀를 시키나 이전을 시키나 결론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불러요. 정식 명칭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실질은 무슨 등기다? 실질은 말소 등기한 종류예요. 그거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거 하나. 자, 등기 원인이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 이거죠.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 등기 왜 했다? 갑이란 사람이 등기 명의를 회복하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 원인이 뭐다? 진정명의 회복. 또 재밌는 거는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원인 일자가 없어요. 원인 일자가 왜 없을까요? 새로운 계약이에요? 새로운 계약이 아니야. 그래서 원인 일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빈칸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긴 재밌는 거는 요거는 시험 나오면 주로 이렇게 정답은 좀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갑 앞으로 진정명의 회복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고? 진정명의 회복. 원인 일자가 없다. 요게 이제 가끔씩 시험 나오면 정답으로 뜨는 지문입니다. 자, 또 하나는 진정명의 회복은 토지 거래 가서 농취증, 검인계약서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할까요? 계약이 없었어요. 계약이 없으니까 서류 첨부할 이유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두 개가 이제 주요 지문입니다. 저 책 좀 볼게요. 일단 의를 보시죠. 의를 꼭 봐야 돼요. 의에서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꼭 그 말이 와야 돼.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자, 등기부상 등기명인이 무거래인 경우에 이제 의리죠. 진정한 소유자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하여 현재 명인을 상대로 자, 줄 그세요.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방법 외 원래는 말소 등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끝에 소유권 이전기를 이행을 하고 또 허용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정식 명칭은 요거예요. 진정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실질은 무슨 등기? 실질은 말소 등기한 종류다 그 말입니다. 됐고. 그럼 절차 파트는 큰 문제 없고요. 2번에서 2번 신청 정보 기재사항.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뭐다? 그 외에 진정명의 회복. 그 다음 중요한 거 원인 일자는 없다. 이제 이유 원인 일자 왜 없다? 새로운 계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인 일자 없고. 그럼 서류는 다 나오고요. 그 첨부 정보에서는 디귿번만 별표. 디귿번.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 거래가 농취증, 검인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그거 하나.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명칭이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두 가지 이제 주로 이게 이제 원인일자가 없다는 거. 서류 파트에서 토지 거래가 농지증, 검인계약서 필요 없다. 그거 이제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용어 뜻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되고. 자, 뭐 간단하니까 이제 볼 거 없고요. 그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환매. 자, 환매. 자, 공부했지요? 언제 공부했어요? 무시라고요? 환매? 지난 수요일날 내가 공부하는 거 들었어. 제가 수요일날 촬영하러 왔었어요. 인터넷 찍으려고 저 옆방에 있었어요. 오전에 환매 열심히 하고 있던데.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차이점. 이제 환매가 뭔가 하면 민법 시간에는요. 환매가 뭐냐? 환매 제도를 공부해요. 우리 이제 제도를 안다는 과정하에 등기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환매 다 알고 있죠? 이제 제도 따져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선 또 환매라는 말 보세요. 환매. 자, 갑은 부동산의 소유자. 갑이요. 자, 보세요. 물건 소유자인데 돈이 필요한데 빌리긴 싫어요. 어떻게 해야 돼? 돈은 필요한데 빌리기는 싫다. 그럼 물건 팔아야지 뭐. 그럼 매매. 그럼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넘기면 우리 갑에게 뭘 줘요? 대금 주겠죠? 그거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물건을 다시 사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려우니까 매매계에다가 특약을 달아야죠. 그 특약이 뭐다? 그게 환매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환매. 환자가 둥글 한자예요. 소유권이 갑에서로 갔다가 다시금 돌아온다. 그게 뭐다? 환매. 중요한 거는 이제 환매라는 말, 환매는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그렇지. 첫 번째, 동시 신청한다. 하나. 그 문제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신청하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럼 각하사유네? 몇 호 위반? 뭘 또 놀래. 맨날 똑같다니까.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법률 위반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우선 하나. 등기 보세요. 옛날 종이등기부 있죠. 참 그리기 좋아요. 종이등기부 이렇게 딱 두 칸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종이등기부. 양식이 딱. 그럼 이제 일단 갑 거니까 1번에 소유권 보존 갑이고.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바로 환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환매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권리자. 갑이지. 갑이니까 뭐라 불러요? 매도인 그래야지. 물건 팔았으니까 지금.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는? 그렇지. 매수인 그래야지. 이제 요거 알아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환매라는 말은 다시금 사온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 권리자는 누구? 갑이니까 매도인. 등기 의무자는 매수인. 이렇게 표현하고. 그럼 이제 권리자 의무자예요. 그럼 이제 서류 파트 특이한 거 보시면 환매 등기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환매 등기는 자, 신청서는 두 개를 따로따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별개의 신청 정보다. 자,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하나, 환매 하나, 등기가 두 개죠.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신청서를 따로 적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별개의 신청 정보다.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 등기 원인 정보는 계약서죠. 원인 정보는요,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안 해요. 이건 필요 없어. 원인 정보는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첨부해요, 안 해요? 자, 이제 됐어요. 자, 내가 막 찍지 말라 그랬어. 다시. 자, 등기필 정보는 정식 명칭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그러면 문제는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의리죠. 의리 등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는 첨부해야 하네? 그래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더. 환매 등기할 때 인감증명 첨부해요, 안 해요? 자, 다시. 인감 나오면 딱 떠올라야 돼. 인감증명은 언제 제출한다? 무시라고? 인감. 다시 이래야지. 인감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근데 환매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지. 얘 의무자예요? 권리자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게요.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이유 말씀드릴게요. 자, 환매 등기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유는 만약에 보세요. 소유권 등기랑 환매 등기를 따로따로 신청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 먼저 을 앞으로 등기를 먼저 하고 환매 등기를 따로 하면요. 그때 을이 소유자겠죠. 근데 뭔가 두 개가 동시 신청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다? 아직은 갑이야, 갑. 그렇기 때문에 을의 등기일 정보는 아예 없죠. 인감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매가 특이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 동시 신청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아직까지 소유자가 누구다? 매도인 갑이에요, 갑. 요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환매 등기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돼야죠 이제. 서류 가지고 이제 등기하러 딱 왔어요. 왔으면 이제 오면 여기서 매매를 한 소유권 이전, 환매 둘 중에 주된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이 주된 등기죠? 그래 등기해야지. 여기다 이제. 자, 2번 쓰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몇 월 며칠 환매 특약부 매매예요. 환매 특약부 매매. 그다음 이제 을을 쓰고 그럼 이제 줄을 딱 긋고 요 밑에 환매 등기가 들어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갑과 을 중에 환매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고. 문제가 뭔가 하면요. 보세요. 요 두 개가 지금 등기 같이 들어왔죠. 그럼 요 두 개는 같이 들어왔으니까 순위번호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같아야죠. 그래서 동시 신청이기 때문에 환매는 소유권 등기와 동일한 순위번호와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순위번호가 몇 번? 그렇죠. 몇 번? 2-1번 요거야지. 그래서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왜 부기 등기? 동시 신청이니까. 이 두 개는 동일한 순위번호와 동일한 접수번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요게 포인트죠. 다시 환매 등기는 어떻게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해놨어요. 2-1번. 자, 좀 더.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을은 소유자죠. 환매 등기한 후에 을이 병한테 요 물건을 팔면 돼요, 안 돼요? 팔아도 돼. 왜냐 하는 말. 등기부에 등기한 원리는 다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을이 병에게 물건을 팔면 순위번호 몇 번? 3번. 소유권 이전 병. 그럼 이제 나중에 저 갑은 을과 병 중에 누구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한다? 당연히 병 상대로 해야지. 을은 아웃이니까. 쭉 넘어가요. 자, 한 번 더. 갑이 이제 환매권자죠. 요 갑은 A한테 환매권을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여기 적어요. 환매권 이전 A 적었어요. 그럼 순위번호가 몇 번이에요? 자, 잘 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죠.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지. 그럼 환매권 이전은 엄밀히 말하면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지. 순위번호가 2-1에 -1. 그게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나온 지문 자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와. 현행법상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오면 X. 그래서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대표가 뭐다? 그게 환매권 이전 등기였겠죠. 괜찮아, 다 돼요. 그래서 뭐 소유권 이전, 환매권 이전 다 받아줍니다. 등기했고. 그 다음 이제 자 보세요. 2-1번인데 환매 등기잖아요. 요거를 이제 지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지우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자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 동산은 3년. 이제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3년 잡아놨어요. 그럼 3년 지나기 전에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과 매비용을 딱 줘요.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과 매비용을 주고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요거는 형성권, 청구권 뭐다? 이거 이제 형성권이에요. 의사표시 딱 하면 을로 간 소유권은 바로 갑에게 복귀가 돼야 돼요. 이제 문제 보세요. 자 이제 한 번에 행사했죠. 그때는 2번 등기 지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 이제 을에서 갑 앞으로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이 넘어와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3번 딱 쓰고 소유권 이전
원인은 판매권 실행, 갑 적었어요. 이제 그럼 보세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 해놨죠. 그럼 등기한이 요거 필요 없다? 알아 몰라요? 알죠. 그래서 판매권을 실행을 해서 판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면 판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그렇지. 그래서 직권 말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가 판매권을 실행하면 이제 판매 등기는 직권 말소. 이유는 뭔가 하면 현재 갑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등기한이 요거 필요 없다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번 쓰고 2-1번 판매 등기 말소라고 쓰고 싹 지워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지워지면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갑으로 딱 나타나겠지. 그래서 요 을의 등기 지우는 거 아닙니다. 됐고. 이제 하나고 또 지금 판매기한 3년이죠. 3년 지나버렸어요. 3년 지나면 더 이상 갑이 을에게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판매권 실효 그래요. 실효. 그 문제는 판매기간 지났죠. 그럼 문제가 판매기간 지난 거를 등기한이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실효하면요. 판매 등기는 직권 말소는 못 한다는 소리지. 그때는 이 판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그렇죠. 신청해야 돼. 원칙이니까 뭐다? 공동 신청. 그래서 이제 을과 합이 공동 신청합니다. 문제는 자, 을이 갑한테 자, 네 등기 지우개 따라와 이렇게 해요. 갑이 따라와요? 안 따라오면 어떡해? 뭘 또 놀래? 판결 받으면 되지. 원칙이 뭐다? 공동 신청 이렇게 지.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특징 말씀드릴게요. 저 한면은 내게 좀 내용이 되게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요. 특이하게도 우리 시험은요 단독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게 지문화 지문으로 모든 부분에. 그래서 이제 내용 정확히 아셔야 돼. 되고 이만큼 책에 줄 준 거 볼게요. 일단 판매의 읽어보시면 되고 옆에 신청인 가주세요. 자, 147. 저 2번, 1번 신청인. 자, 이제 권리자는 누구고? 매도인. 의무자는 매수인. 자, 5차 줄 긋고. 2번에 기업번 줄 그세요. 동시 신청한다. 동시 신청. 니은보도 줄 긋고. 별개 신청 정보. 자, 이유. 보세요. 여기 소유권 등기랑 판매 등기는 완전히 별개 등기예요. 따로따로죠? 그러니까 신청서는 따로 적어라 그 말입니다. 별개로 이렇게. 그 이유도 알아야 되고. 자, 3번에 기업번 줄 그어주세요. 필요적 사항. 판매 등기할 때 필요적 사항은 뭐가 있다?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들어갔고. 그럼 또 4번에서 첨부 정보에서 니은 디귿 묶어주세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유는 자, 이거요. 이제 판매 등기를 신청할 당시는 아직까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우리 소유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 다음 5번의 기업번.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판매 등기를 동시 신청함으로 동일한 접수번호죠. 자, 그 다음에 동시 신청 안 하면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그 말이에요. 법률 위반이니까. 니은번. 자, 판매권부 매매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가 되어 의무자 되어 판매권 행사는 소유권이 공동 신청한다. 그다음 이제 밑에 소유권 연기에 부기 등기한다. 됐고. 그다음 이제 디귿하고 리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양가로 3번 판매권 이전. 판매권 이전 어떻게 등기한다? 부기 등기에 부기 등기. 순위 번호가 이렇게 왔어요. 아까 2-1에 -1 이렇게 됐고. 자, 그 뒤로 넘어가서 148 판매 특약 등기의 말소. 첫 번째, 판매권을 행사하면 자, 기억하세요. 판매권을 행사하면 판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럼 이제 그때 판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제 순서 딱 아셔야 돼요. 순서란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판매권 실효. 자, 실효하면 그때는 판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이제 공동 신청 등기다. 판매 파트가 되게 좀 내용이 많아요. 등기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특이한 건 뭔가 하면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시험은 특이해도 단독 문제가 안 나와요. 대신에 지문으로 나와요. 매번 이렇게. 그래서 이제 흐름 딱 잡아놓으셔야 돼. 판매 됐고. 자, 판매 하나 끝났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신탁. 자, 신탁이 언제나 우리 책에서 판매 뒤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탁도 한번 볼게요. 자, 신탁은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이제 A라는 사람이요. 재산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A가 재산을 불릴 재주가 없어요. 또 시간이 없어요.
그 문제는 A가 재산을 집에다가 고이 쌓아놓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땐 B를 지정하죠. 내 재산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C한테 줘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A를 뭐라 불러요? 물건 맡기는 사람. 신탁자나 위탁자. 똑같은 표현이고. 자, B는 수탁자. C는 수익자. 수익을 줘라 그랬죠? 그럼 이게 이제 민법에 나오는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 대표가 신탁이에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 소유권 이전. 그럼 정말로 B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라고? 신탁이라고 적어놔야 되겠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는 이제 신탁으로 의한 소유권이죠. 신탁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똑같아요. 동시 신청한다. 그럼 이제 하나 이제 등기부터 보세요. 이제 옛날 종이 등기부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번에 소유권 보존 A 돼 있습니다. 요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A에서 필요하는 소유권 이전 신탁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한다. 그럼 또 하나 물어봐야지. 저 두 개를 따로따로 신청하면 등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각하사유네요. 몇 호 위반? 얘는 2호 위반이 아니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아니야. 자, 일단 하나 보세요. 그럼 여기서 두 개 나왔습니다. 또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소유권이나 신탁 둘 중에 주된 등기는 뭐다?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겠지. 그럼 문제는 이제 신탁 등기는 기억하세요. 신탁은요.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해요? 여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요. 누가 하라고요? 수탁자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수탁자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대위 신청할 수 있지. 누가 대위 신청한다?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 등기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신탁은 단독 신청이에요. 자, 이유는 좀 이따가 또 나와요. 단독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신탁 들어왔어요. 신탁 들어오는데 자, 또 하나. 특이하게도 또 보세요. 신탁은 신청서는 한 개로 적어와요. 좀 전에 한매는 동시 신청에 별개의 신청 정보였죠. 신탁은 동시 신청에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그것도 하나 특징입니다. 이제 됐고. 그럼 이제 다 짚어 보세요. 이제 두 개가 딱 들어왔죠. 그럼 이제 또 똑같아요. 여기도 소유권 이전 신탁 둘 중에 주된 등기는 뭐다? 소유권 이전이죠. 그럼 등기합니다. 순위번호 몇 번? 2번. 소유권 이전. 원인은 자, 몇 월 며칠 신탁. 이렇게 하고 그다음 B를 딱 적어줘요. 이제 그다음 특징이 있어요. 줄을 긋는데 순위번호를 빼고 나머지는 줄 닦고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전산 등기부도 순위번호 빼고 나머지 다 줄 거예요. 여기다 이제 등기해줘요. 신탁 등기라고 이렇게. 이게 신탁 등기예요. 근데 하나 문제는 이제 A가 B한테 자기 토지, 건물, 상가 맡겼어요. 부동산을 몇 개 맡겼죠? 3개. 이때는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서류를 만들어야 돼요. 서류를 별개로. 그걸 신탁 원부라 불러요. 여기다 신탁 원부를 딱 쓰고 그 신탁 원부에 번호를 적어줍니다. 3개. 이게 신탁 원부예요. 이게 신탁 등기예요. 이렇게. 그럼 이유 여기서 소유권 등기와 신탁 등기는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똑같은 하나의 등기예요. 그래서 신청서는 몇 개? 한 개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동일한 정보고. 자, 또 하나. 자, 좀 전에 신탁을 따로따로 신청하면 2호 위반이 아닙니다 그랬죠? 이게 이거예요, 이거. 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신탁 등기는 소유권과 신탁은 동시 신청이고 신청서는 한 개 정보죠. 이걸 따로 왔다는 말은요. 신청서를 잘못 적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가까스에서 29조 5호 위반이에요. 5호 외우지 말고 2호 위반은 아니다더라.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 나중에 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 이제 다시 2호. 지금 신탁은 단독 신청 그랬죠.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A가 지금 부동산을 3개 맡겼죠. 그러면 부동산마다 따로따로 뭘 만들어 와야 돼요? 신탁 원부 만들어야죠. 근데 문제는 이 신탁 원부가요. 기록상이요. 16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탁으로 왔다 왔죠. B가 오면 등기관이 B를 또 앞에 앉혀놓고요. 요걸 다 조사합니다.
이상 없으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신탁 등기 요거는 다른 등기랑 비교할 때 부실 등기 위험이 높아야 낮아요. 등기 확인 과정이 있으니까 낮지. 그래서 단독이야.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됐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요 신탁 원부. 자, 다시요. 신탁 원부는 부동산별로 작성합니다. 부동산을 3개 맡기면 신탁 원부는 몇 개 나온다? 3개 나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신탁 원부는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확인 과정이 미리 거치기 때문에 다른 등기보다는 믿을 수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저런 지문도 잘 나오고요. 신탁 원부도 좀 봐야죠. 자, 이 신탁 원부는 부동산별로. 자, 토지를 2개 맡겼다. 신탁 원부 몇 개? 2개 나오고. 신탁 원부는 누가 작성하고? 등기관이 이렇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보세요. A가 재산을 맡겼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A가 B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하는 게 수탁자를 여러 명 지정하겠죠. 수탁자가 수인인데 얘들은 A 재산을 공유로 소유한다, 합의로 소유한다. 합의로 소유한다 이렇게 하죠. 이제 합의. 이제 그 응용 문제. 자, 응용 문제. 자, 신탁 변경 등기는 누가 해요? 똑같아. 수탁자가 단독 신청. 신청서 1개, 2개. 1개. 순위번호도 1개. 이렇게 된 거예요. 똑같아요. 자, 또 신탁 말소 등기 누가 해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서 1개, 2개. 1개. 순위번호도 1개.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이고, 그래서 보셔도 이제 또 하나는 신탁 파트 보세요. 신탁은 특징.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매년 시험 나오는데, 제가 말 들어봤더니요. 신탁을 시험 내면요. 한 절반은 포기예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에이씨, 어려운 거 나왔어. 씨. 끝. 안 어려워요. 이만큼이야, 이만큼. 이거 왜 없어, 내용이. 훨씬 더 수월해요, 이제. 보셔야 돼. 자, 책 줄 거볼게요. 자, 일단 신탁에서, 자, 148, 그 3번. 신탁의 등기 절차에서 그 기업번 줄 그으세요. 신탁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하나 줄 긋고. 그 다음, 디귿번.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그 옆에 줄을 가로치고 하나 적어주세요. 여기 대위 나왔잖아요. 여기다 옆에 가로치고요. 하나 적어주세요. 자, 동시 신청 준용 X라고 쓰세요. 동시 신청 준용 X. 자, 이요. 현재 신탁은 지금 우리가 동시 신청합니다 그랬죠. 중요한 거는 대위 등기할 때는 동시형을 준용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A나 C가 대위할 때는요. 그때는 요거만 신청해요. 소유권 등기만. 신탁 등기 아직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요거 나야 돼. 그래서 대위 신청할 때는 동시 신청은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요것도 이제 과거에 답으로 떴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됐고. 그럼 자, 2번 줄 그어주세요. 이제 동시 신청에서 기업번 동일한 정보. 자, 또 차이점은 환매는 별개 신청 정보였죠. 신탁은 동일한 신청 정보예요. 이유. 여기 보세요. 소유권 등기랑 신탁 등기랑 똑같은 등기, 별개 등기. 똑같은 등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신청서가 몇 개? 1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차이점. 그래서 환매는 동시 신청의 별개 신청 정보. 신탁은 동시 신청의 동일한 신정보입니다. 동일한 정보. 그 다음, 자, 3번 서류 파트에서는 그 니은번. 자, 등기한이 신탁 등기할 때 뭐를 작성하고?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그 뒤에 신탁원부는 어떻게? 부동산별로 작성한다. 그것도 주요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신탁원부는 등기부 일부로 봅니다. 됐고. 옆에 와서 등기의 실행. 자, 거기는 그 4번의 기업번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등기록 중 동일 순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례 기록하고 행선을 구어 구분한다. 이게 조금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안 맞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요. 자, 우리 그 전산 등기부 있죠. 순위 번호 빼고 나머지 줄 다 꺼놨어요. 이렇게 이제. 이게 신탁 등기예요. 결론은 뭔가 하면 소유권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일한 등기, 별개 등기. 동일한 등기다. 그걸 알고 계세요.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요.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부기 등기한다. X.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 수탁자 여러 명일 때 소유관계는 어떻게 한다? 소유관계는 합의됐고. 그럼 또 하나. 자, 5번 보세요. 신탁 등기 말소. 거기는 두 번째 줄 끝에 줄 그세요. 신탁 등기 말소 신청은 이전과 함께 동일한 정보로서 해야 한다. 한 개 정보 나왔죠? 점점점 찍고 누가 신청한다? 하나 적어주세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 이렇게. 그래서 신탁은 다 똑같아요. 뭐 변경, 말소 다 동일합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개념 플러스 있죠? 자, 그거 읽어보지 마시고 칠판만 한번 보세요. 그 개념 플러스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A의 부동산을 B 앞으로 소유권 넘겼죠. 자, 그러면 요 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아니야. B 거야, B 거. 주의하셔야 돼. 뭔가 하면 민법상 명의 신탁은 소유권이 대내는 내 거고 대외가 넘어갔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소유권은 대내외 다 B 거예요. 요거랑 명신탁 구분하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신탁법상 신탁은 소유권은 대내외 다 누구 거? 수탁자 거예요. 수탁자 거. 이제 B 거예요. 자, B 거니까. 그러면 문제는 자, A의 채권자 이거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류할 수 없다니까. B 거니까 안 돼. 중요한 게 뭔가 요거는 소유권이 대내외 다 누구 거? 수탁자 B 거야, B 거. 그 문제는 B의 채권자는 이거 압류할 수 있어. 누구 거니까? B 거니까. 그래서 요거 수업을 열심히 하면요. 가끔 그러세요. 아, 명의 신탁?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소유권은 대내외 다 누구 거? 수탁자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B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해서 일단은 신탁. 자, 시험 나오면요. 딱 요만큼 지문이에요. 이거 왜 낼 지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탁 나오면 반드시 푸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올해 시험도 신탁은 또 나와요. 신탁의 역사를 말씀드릴까? 역사란 말 우리 시험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 23, 24, 25, 26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나왔어. 30일. 또 향후 몇 년간 또 열심히 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올해 나올 차례예요. 신탁. 보시고 여기까지가 소유권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파트가 가장 기본되는 권리들이에요.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용의권 하고요. 그다음 담보권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